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신형 아반떼 렌더링이 공개되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아반떼가 출시되는지, 어떤 디자인으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측면부 그리고 실내 티저 사진 2장과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라인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현대차의 아반떼는 삼각반대를 제외하면 디자인에서 욕을 먹은 적이 거의 없을 만큼 항상 훌륭한 외관을 보여줬는데, 이번 아반떼도 예전에 MD 그리고 AD 나오던 시절처럼 굉장히 훌륭한 외관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부에서 봤을 때 헤드램프는 길게 옆으로 뻗어 나와서 오버행을 감춘 모습이고요. 범퍼 역시도 굉장히 기교를 많이 부려서 긴 오버행을 감춘 모습입니다. 이번 아반떼가 위장막만 보면 너무 오버행이 길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측면 사진을 보니까 헤드램프도 찢어놓고 범퍼도 기교를 많이 부려놔서 오버행이 그렇게까지 너무 길어 보이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자인을 전면에서 보면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그릴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릴의 패턴은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그 그릴 패턴과 별로 크게 차이는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헤드램프는 그릴과 이어집니다. 특히 헤드램프 위쪽의 포지셔닝 램프 혹은 데이라이트는 아예 헤드램프 위쪽 라인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데이라이트에서 같이 들어오냐고요? 아닙니다. 방향지시등은 헤드램프 안쪽에 전구 타입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측면입니다. 먼저 휠부터 살펴보면요, 현대가 디자인으로는 말이 많지만 휠 디자인에서는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과연 휠은 어떨까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 휠이라면 아반떼급에는 매우 잘 나온 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측면부 윈도우 라인은 위장막과는 정말 조금 다릅니다. 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C필러 뒤쪽이 위장막에서는 정말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이었고, 그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여서 저거를 왜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했지? 할 거면 유광 하이그로시라도 해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렌더링에서는 이게 마치 하이그로시인 것처럼 굉장히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차가 나오면 싼 티가 나는지 아니면 렌더링처럼 멋스럽게 하이그로시로 꾸몄을지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윈도우 라인을 지나가면 트렁크 리드로 떨어지는 라인, 루프에서 트렁크 리드로 떨어지는 루프 라인은 요즘 현대자동차 소나타에서도 볼 수 있는 디자인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패스트백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 루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타입인데, 기존에는 트렁크 리드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이번 아반떼는 아예 트렁크 리드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패스트백 디자인인데 트렁크 열리는 거는 그냥 세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어 램프는 끝이 세로로 서 있는 타입이고, 테일 램프 끝 세로선 옆으로 현재 보이시는 입체적인 라인이 있습니다. DM8 소나타에서도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인데 르필로즈 컨셉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사이에는 가로줄을 길게 그어서 실제 폭보다 차량이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동등은 이런 식으로 가로줄 중 위쪽에서만 들어옵니다. 제동등만 보면 삼각반대의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가로선 아래쪽은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은 이 급에 맞춰서 아마 전구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드디어 실내입니다. 먼저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면, 도어 트림은 일단 도어 캐치, 그러니까 문 손잡이가 상당히 낮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손잡이의 도어 캐치가 이렇게 낮다는 걸 보면 아마 시트 포지션도 그만큼 낮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사이에 소재가 약간 직물 혹은 청바지 같은 재질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재질이 과연 적용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재질이 적용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보다는 이런 직물 소재가 낫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찬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국산차에서는 볼 수가 없었는데 국산차에서 보여준다면 이거 나름대로 파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기판은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과 이어지는 것처럼 렌더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연 실제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기판이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나왔는지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모니터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때까지 많이 봤던 디자인이죠. 현대차 소나타, 그랜저랑 디자인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요, 그 세부적인 틀을 약간 차이를 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풍구는 좌우로 쭉 길게 뻗어있는 타입이고요, 송풍구 아래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반떼급에서도 앰비언트가 적용된다니, 이때까지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앰비언트 라이트를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늘려서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송풍구 아래쪽에는 무언가를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또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하얀색 파츠를 따라가 보면 운전석과 조수석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반떼 실내는 운전석과 조수석이 완전히 분리된 디자인인데, 이때까지는 아반떼에서 보기 힘들었던 디자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기어봉이 달려있는데요. 기어봉이 달려있는 것을 봐서는 버튼식 변속기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아반떼를 살펴보셨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인데 또 한편으론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